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년이 조금 안 된 신혼부부 새댁입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 좀 믿음직스럽지 못했지만 저에게만큼은 슈퍼맨이 되어주려고 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도 쿨한 편입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크게 터치를 안 하시고 아버님은 좀 근엄한 분이시라 제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렇다고 호통치시는 분은 아니고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크게 말씀 없는 분이세요. 근데 남편의 여동생, 즉 제 아가씨 되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를 무시해요. 솔직히 아가씨가 남편도 동생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은 이미 그것에 대해 무감각한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저는 기분이 나쁘네요. 엄연히 제가 손윗사람인데 저를 자꾸 무시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저를 빼고 얘기하려고 해요. 아가씨가 명문대 나왔다고 집안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시댁 서열 1위가 아가씨거든요.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아가씨가 한마디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하시지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의견을 내면 아가씨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아가씨는 사람 야고르게 이렇게 말해요. 새언니 기분 상하셨어요? 아니 기분 상하게 할 행동을 왜 한대요? 게다가 처음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시댁이 좀 많이 잘 살아요. 남편이 가끔씩 세상 물정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왜 그랬나 싶었더니 어릴 때 풍족하게 오냐오냐 살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아버님께서는 건설계통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전력발전소나 고속도로나 다리를 건설하는 회사예요. 서울의 지하철도 아버님께서 직접 건설한 것도 있대요. 토목계통이시면 지하철이나 전력발전소 같은 건물을 지으면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안 거였고요. 처음엔 아버님은 본인이 그냥 토목쟁이라고 하시길래 그러려니 했고 도시에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골 산골에 전원주택 덩그러니 있어서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어요. 남편 총각 시절에도 지방 조그마한 원룸에서 자취하고 옷도 고급류가 아니라 그냥 정말 평범한 옷들만 입어서 전혀 부잣집 도련님처럼 안 보였거든요. 1년 좀 지나고 나서 진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로 남편한테 서운해서 그런 걸 뭐하러 숨기냐, 우린 부부 아니냐, 왜 숨기냐고 막 투덜대니까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자기 여동생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랍니다. 그 말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말하지 말라고 말 안 해준 모자란 남편이나 말하지 말라고 한 아가씨나 진짜 사람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왜 그런 걸 숨기냐 따졌어요. 아가씨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토목계통에 일하는 게 거짓말도 아니고 집이 평범하든 잘 살든 그건 관계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배신감 들었어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이 확 들어서 넌 남이야 라고 선 긋는 것 같아서 별거 아닌데 진짜 배신감 들더라고요. 더 웃긴 건 남편의 소득에 아가씨가 관여를 합니다. 아가씨가 무슨 경영 컨설턴트인지 뭔지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융계통이라고 남편이 적금을 얼마 모아놨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죠. 남편이 좀 철이 없기는 하지만 결혼했으면 저희 부부의 일인데 아가씨가 참견을 합니다. 사건이 터진 건 광복절날 맞춰서 휴가 써서 시댁이 모였는데 아가씨가 남편을 잠깐 부르더라고요. 저는 찝찝했지만 둘이 남매니까 뭐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님 아버님께 가서 앉더니 아가씨가 저희 부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서울 회사에서 일해요. 이번에 서울에 발령이 나버리는 바람에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 집을 처분하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서울 아파트에 전세라도 얻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그걸 아가씨한테 말했나봐요.
아가씨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죠. 저는 여태까지 쌓여온 감정도 있고 해서 아가씨한테 아가씨가 뭔데 우리 부부의 일을 참견하냐고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25년 전에 처음으로 산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을 오빠한테 준 이유는 오빠가 결혼했으니까 장남으로서 잘 부탁한다고 맡긴 거지 멋대로 사고 팔라고 준 거 아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 정착된 게 아니고 잘하면 또 지방으로 발령날 수도 있다는데 차라리 아파트 말고 빌라 전세를 얻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는데 넓은 아파트가 뭐 필요하냐는 식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서 살든 그건 우리 부부가 선택할 일이지 그게 어째서 아가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대출받겠다는 건데 왜 아가씨가 참견하는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가씨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 엄연히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산 겁니다. 새언니가 멋대로 처분할 권리 없어요.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든 둘이 비상금으로 모은 적금 깨든 신경 안 쓰는데 그 집 건들면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매몰차게 말하던지. 남편은 아가씨 기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진짜 남편조차 제 편 안 들어주니까 억울해서 눈물 났어요. 남편은 그런 절 보면서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아가씨는 아랑곳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오빠도 잘 들어. 오빠 명의로 된 집 오빠 거 아니야. 엄연하게 부모님 재산이니까 건드릴 생각 하지 마. 그러면서 서울 전세금은 자기가 보태주겠다며 얘기하는데 얼마나 열이 받던지요. 항상 저런 식이에요. 뭐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시댁에서는 아가씨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남편은 아주 아가씨한테 꽉 붙잡힌 데다가 아가씨가 결혼할 때 자기 차 없다고 차 선물해주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놨어요.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동생이 무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편이 저렇게 무시받으니까 괜히 저까지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필요 없다고 아가씨 도움 안 받는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뭐가 두려운지 눈치 보면서 곤란해하고 아가씨는 혼자 선심 쓰는 척 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 서운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잘 한번 생각해보고 토요일에 만나서 얘기해요. 아주 대인배 납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찬바람 쌩쌩 불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토요일에 대전으로 온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가씨하고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분명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할 게 뻔하니까요. 남편은 지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댓글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니까 시댁 어른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못하는 거 아니고. 시누이가 서울 전세금도 보태준다고 하고 남편 차도 사준 거예요? 헐, 시누이한테 고맙다고 절해야겠는데요? 그냥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면 주택집도 시부모님께 안 받겠다 하시고 전세금 도움은 받지 말고 남편 차도 반납하세요. 그 시누이 내 시누이야 바꿉시다. 각설하고 본론만 말씀드리면 쓰니님이 집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명의 시댁에서 해준 거잖아요. 시댁의 결정권이 시누이에게 있다면 시누이랑 협상을 하세요.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란 걸 설득시키세요. 괜히 순진한 남편 붙잡고 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이 어찌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출 없이 전세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시국에 뭐하러 대출 끼고 집을 삽니까? 그저 허세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하느라 무리하지 마셔요. 얼추 보니 전업주부이신 것 같은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